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5년차를 맞아 찻동 2.0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사업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고 또 앞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추가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지난 2015년 13개 자치구 80개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7월이면 25개 자치구 424개 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모든 행정동에서 시행되기까지 해수로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생소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저 영감님 치매 걸려서 이렇게 계시는데도 전화 한 통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으신지 여쭤보는 그런 전화는 받은 적이 있는데 찾아가는 동 이런 이름 자체가 일단 생소하고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유는 찻동 사업의 특징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보니 대상 계층이 제한적입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 등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 빈곤 위기 가정, 영유아 가정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 4년간 발굴한 돌봄 위기 가구는 3,680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례 관리로는 14,000여 가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또 서울시, 구청 이렇게 각자 사업들을 했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 정부 기관이 하고 있는 복지 사업들이 이게 다 잘 주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만든 거. 저는 이게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부터 서울시는 찻동 2.0 시대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는 시민 찻동이 제도를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언제든지 동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골목 회의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특히 복지 서비스는 이른바 돌봄 SO센터를 통해 더 강화됩니다. 누구든지 찻동에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72시간 내로 가정에 방문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맞춤형 케어 플랜을 수립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입니다. 그런 분들 지금까지는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돌봄 SOS센터로 전화하시면 72시간 내에 공무원분들이 달려가셔서 사정을 보고 공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를 최대한 찾아서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런. 돌봄 SOS센터는 오는 7월부터 노원구와 성동구, 은평구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1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서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찻동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과 고독사 위험군 관리 등 방문간호사 업무는 찻동 사업의 주요 부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올해 5년차를 맞는 찻동 사업, 이 방문간호사 운영 실태를 통해 한계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동대문구의 찻동 사업 출발과 함께 방문간호사 업무를 시작한 박경재 씨. 혈압과 당뇨 체크를 위한 기구를 챙기고 지역 내 노인 가정을 방문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인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하루 평균 4-5가정을 방문합니다. 각 동별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조사와 의료 취약계층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해 파견된 찻동 간호사는 2명.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홀로 업무를 맡게 되면서 박 씨가 관리해야 할 대상 주민의 수는 예전의 2배 수준인 6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상자 수가 예전에 비해서 한 2-3배 이상은 많아졌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있고 그분들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 드려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찻동 방문 간호사는 약 770명.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시간 선택제 등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고용도 좀 안정되고 또 직제도 좀 통일화되고 일원화돼서 서로 이하감 없이 서비스를 적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정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차별적인 고용 형태가 일어나는 한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는 긴박하거나 우선순위에서 아주 상위에 랭킹되는 것에만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찾아오는 동주민센터로 오는 서비스라든가 사무 업무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행정 업무로. 시범 운영돼 온 찻동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 의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한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차근차근 개선해 가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방문간호사 분들 같은 경우도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무 형태도 다르고 그들의 역할도 조금씩 다르고 이 보고 체계도 아주 혼재되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법적 그 근거 하에 이제 앞으로 하나씩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는 거죠. 2015년 시범 사업으로 첫 발을 내디딘 찻동 사업. 서울시의 찻동 2.0이라는 사업 확장 앞에 이제는 과도기적 단계를 벗어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